네, 강프로입니다. 자, 코리아 IPT 보겠습니다. 코리아 IPT 오늘 10% 정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어저께 손절을 하고 오늘 시가에 다시 잡았어요. 왜 그런지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거고, 코리아 IPT가 왜 죽지 않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유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다른 종목에 접목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제가 장담컨대 계속해서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일단 인증을 먼저 하고 가야겠죠. 요즘에 그리고 하도 입고수들이 많아가지고 인증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조회를 계속해서 누르고 있는데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의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이고, 제가 조회를 누르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은 1월 2일부터 3월 14일까지 제 계좌 수익입니다. 121%, 2배가 넘어갔죠. 이 기간 동안에 시장은 2% 정도의 상승세를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냈고요. 그리고 제가 계좌 수익을 보여드리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손실난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는 상황을 보여드리는 거지, 어떤 종목을 뭐 내가 잘 잡아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어떤 종목을 하는지 무조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돈 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반드시 이해를 하고 가세요. 자, 제가 지금 0606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화면은요, 제가 매매한 타점에 대해서 다 나온 화면이고요. 지금 자람 테크놀로지 있죠? 자람 테크놀로지가 최근에 급등세를 보였어요. 저는 이날, 그쵸, 3월 11일 날 54,3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어저께 매도한 결과 3거래일 동안 74.8%의 수익을 내고 빠졌습니다. 근데 특이사항이 있어요. 신고가 구간에 매수했다. 2만원부터 54,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저는 54,0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올라오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95,000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이건 운이 좋아서, 하지만 운이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저가를 잡지 마세요. 이게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럼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코리아 FT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리아 FT를 제가 어저께 손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에 다시 잡았어요. 어저께 손절했을 때 손실률은 마이너스 8%입니다. 그쵸?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손실난 부분까지 다 보여드리겠다고. 근데 여기 2월 달에 매매한 결과가 또 있죠. 근데 언제 했어요? 신고가 구간이다. 매물을 다 받아먹고 난 이후부터 제가 공략을 시작했다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여 6거래일 동안 수익은요, 밑에 내려보면 28%의 수익을 내고 나서 이후에 손절이고, 오늘 또 잡아서 10% 정도의 수익 구간에 또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제가 왜 할까요? 현대차, 기아차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현대차, 기아차는 왜 강해요? 저 PBR 관련된 정부 정책의 방향이 그쪽 방향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수익을 28%씩 오늘도 막 10%씩 이렇게 내고 있다. 물론 매매하는 과정에서 손절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라도 아까 전에 계좌 수익을 보면 모두 다 우상향 중에 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런 내용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이래요. 3월 14일 HLB 제약 코리아 IPT 지금 방금 보여드렸고요. 생명과학 HLB 이렇게 진행됐는데, 원래 제가 HLB를 어저께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하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오늘 다시 산 겁니다. 근데 어저께 HLB 관련된 내용 중에서 약간 좀 찌라시도 돌고 안 좋은 내용들이 확 퍼졌거든요. 그런 상황 때문에 제가 일단 매도를 한 거고, 당연히 수익 구간에서 매도를 했겠죠.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HLB 제약, 자 보세요. 오늘 시가 매수 들어갔고요. 어저께 매도한 내용이 있죠. 여기 정확하게 변동성이 크게 터진 내용까지 있죠. 근데 제가 23,550원 3월 11일 날 매수한 결과 하나, 둘, 이틀 동안 19.75%의 수익 구간에서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오늘 29,400원에 또 산 거예요. 그렇죠? 언제 했어요? 돌파한 이후에. 싸게 산 게 아닙니다. 그럼 이 구간에선 제가 뭘 했을까요? HLB를 매매한 거예요. 자, 보세요. 12월 달에 HLB가 먼저 달리기 시작했고 신고가를 만들었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반등 확인하고 매수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 동안 18%.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또 사요. 그리고 어저께 변동성 터졌을 때 매도했고 8% 정도의 수익, 오늘 시가에 다시 매수 5% 강세. 그렇죠? 이런 매매를 지속적으로 하려면 매물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매물대에 대한 이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는 주식 시장의 그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다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제 계좌 수익을 1000%로 만드는데 동참할 수 있습니다. 돈 안 받아요. 자, 그러면 인증은 요 정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종목을 하는지 알았죠? 신고가 종목만 매매한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코리아 FT를 보면 명확하게 보이죠. 왜 매매하는지. 신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이다. 신고가는 뭐다? 당연히 매물 소화가 다 되어 있는 종목이다. 물론 등락하는 과정에서 조정도 있고 반등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될 진짜 중요한 내용 한 가지는요. 이거밖에 없어요.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고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뜬다. 선반영이니까 앞으로 좋아질 부분을 가격이 먼저 뜨죠. 그럼 앞으로 좋아지는 걸 누가 결정해요? 현대차, 기아차가 결정한다. 근데 현대차, 기아차도 선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현대차, 기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는지 딱 감이 잡히셔야 돼요. 12월 달에 신고가 만들잖아요. 기아가. 그리고 나서 조정받고 다시 상승하는 과정에서 저PBR 관련된 정부 정책의 방향이 발표가 됐고 실제 2월 달에 발표가 된 결과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왜? 너무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게 끝이에요. 주식시장은. 그렇죠? 그러면 기아가 좋아진다는 건 현대차에 대한 판매량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게 되고 그런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고 그러면 당연히 부품사들까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것조차도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익률이 늘어날 것을 먼저 대비해서 코리아 FT가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2월 달에 공략을 했고 그런 부분을 다 공유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코리아 F. 그래서 제가 이 구간에 매매한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12월 달에 제가 어떻게 했어요? 따라가지 않았다. 횡보하는 구간에 매매하지 않았다. 확인하고 조정받고 다시 확인했을 때 매매를 했다. 이 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이것만 이해가 되면 어떤 종목에 가서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에서의 뭐 위험 요인이나 뭐 다른 뭐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까지 내 스스로 다 잡아낼 수 있어요. 그렇죠? 이만큼 가격에 대한 이해는 중요할 수밖에 없고 가격에 대한 이해를 했을 때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코리아 FT는 뭐가 됩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재료를 보더라도요. 그냥 뉴스를 가지고 와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때부터 나온 거예요. 근데 신고가, 즉 기아가 신고가를 간 거 언제예요? 12월 달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코리아 FT를 언제부터 봐야 돼요? 12월부터 봐야지. 근데 매매는 언제예요? 1월 말, 2월 초. 왜? 그때 매물 소화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수익을 얼마나 봤나요? 하나, 둘, 셋, 넷, 다, 6거래일 동안 28%. 그런 과정에서 어제 손절했죠. 그리고 계속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오늘 매수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제가 딱 공유를 하고 있다. 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STI, 이렌시스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세경 하이테크 이런 부분도 있고요. 여기 보면 자람 테크놀로지 그런 부분이 있죠. 3월 11일 날 보세요.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거 보더라도요. 자람 테크.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3거래일 동안 75%. 언제? 신고가 구간에. 자,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매매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오시면 되고 여기서 코리아 FT의 실시간 타점까지 다 공개가 됩니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타점은 가격이에요. 가격은 움직이죠. 움직이는 과정에서 내려가는 상황, 뭐 어떤 상황에 내가 뭐 특정 가격 이하에 매수하세요 이랬다가 그게 추세를 이탈하는 가격이면요. 그렇죠? 전 점쟁이가 아닙니다. 근데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원리는요.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그러면 지금 실적을 좋은 걸 찾지 말자. 그렇죠? 지금 실적이 좋으면 이미 다 올라와 있다는 거.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예를 들어서 자람 테크놀로지가 2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걸렸습니다. 네 달 동안 5배 올랐어요. 5배. 아니, 강남 아파트 10년 동안 2배 올랐을 때는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고 주식 시장에서 4달 만에 5배 올라간 걸 가지고 더 가야 된다 그러면 그 말이 좀 안 맞죠. 그렇죠? 근데 더 올라갑니다. 이런 주식. 그렇죠? 코리아 FT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을 먼저 반영한다는 거예요. 먼저 반영하지 않으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다.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어때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GST 뭐 지금 딱 생각나는 게 GST인데 GST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매매를 많이 했죠. 그리고 나서 매수 올라가는 상황에서 한번 매도 21% 수익, 한 번 더 사서 8% 수익. 이 끝이에요. 이런 상황 어떻게 만들어요?
가격으로 만든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기준치, 물량 소화하는 종목을 사고 실적이 좋으면 안 된다. 하지만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종목을 찾자. 근데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종목은 예상치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다. 그래서 가격을 봐야 되는데 그 가격을 보는 과정에서 고가 돌파를 핵심 사항으로 보고 고가 돌파에 대한 부분이 즉 타점으로 변경되는데 그 타점에 대한 기준치는 신고가다. 이게 매매의 기준치고요. 실시간 타점은 가격이 변할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돈은 안 받지만 구독과 좋아요 요거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그러면 가격이 먼저 올라가는 거다. 가격이 올라가는 종목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폭을 더 키울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답이 다 나온 거예요. 끝이에요. 뭐가 끝이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3, 4, 5월 달에 주도주가 된다. 이 종목군들을 어떻게 분류해서 어떻게 판단을 짓고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해를 시켜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